난방비 비리 의혹을 둘러싼 폭행 시비에 휘말려 있는 배우 김부선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서 잠시 뒤면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한동호 기자에게 전말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한동호 기자를 통해서 드리고요. 현장이 연결되면 곧바로 현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가 우선 그 영상으로 대략 어떻게 된 건지 봤는데요. 처음에 그 발단이 어디였는지부터 좀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사건 처음부터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일단 한 열흘 전쯤인 지난 12일 밤에 이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아파트 반상회에서 이제 싸움이 났던 건데요. 아파트요? 예, 예. 큰 아파트입니까? 제가 직접 가봤는데 큰 아파트는 아니고 중소규모의 아파트고 1998년에 지어진 그렇게 비싼 아파트인가요? 그렇게 비싸게 보이진 않았고요. 건축된 지가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는 되니까 그 정도 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파트 반상회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김부선 씨한테 맞았다고 주장하는 주민 2명이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를 해갖고 이제 그때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예. 그럼 CCTV 화면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른편에 지금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여성이 김부선 씨입니다. 지금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김부선 씨와 해당 주민과 이제 서로 싸우는 장면인데요. 주먹이만 오가네요. 예,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아주 리얼하게 아시다시피 이 김부선 씨와 해당 주민은 서로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서로한테 이제 폭행을 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맞았던 주민이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된 거였고요. 네. 이 해당 주민이 김부선 씨한테 이제 얼굴도 맞고 정강이도 맞았다라면서 이제 진단서를 끊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를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김부선 씨는 먼저 맞은 건 오히려 나다. 그리고 해당 주민이 핸드폰을 먼저 던져서 내가 맞았었고, 그리고 나 역시 목과 손목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이제 논란이 짚혀지게 됐습니다. 예. 오늘 이제 김부선 씨가 잠시 뒤에 경찰에 출석을 하는데요. 피고소인입니까? 무슨 신분으로 나가는 거죠? 일단은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신분은 피의자 신분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 김부선 씨 역시 이제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을 이제 고소할 예정으로 하면서 서로 이제 피해자의 신분으로 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어디까지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한 건가요? 예, 사건 당일이 지난 12일 밤이었었는데요. 이제 그때 폭행을 당했던 주민들의 조사는 이미 마쳤었고요.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행이고 이게 구속될 사안이 아니니까 일단 나중에 촬영 일정을 끝난 뒤에 조사를 받겠다라고 해서 오늘 지금 오후 2시에 이제 출석한다고 경찰에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네, 진단서도 서로 다 냈다고 하고요. CCTV 아까 봤을 때는 서로 폭행이 있었던 것 같이 보였고요. 그 화면 상으로는요. 자, 난방 비리 의혹 거기서 불거진 거지 않습니까? 난방 비리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게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2년 전 일입니다. 이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세대가 있다라는 소문이 이게 돌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김부선 씨 역시 이 아파트에 살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 해당 구청에 이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서울시에서 이제 지난해 11월 이제 해당 아파트를 이제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07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한 겨울에만 집계를 했는데. 자, 김부선 씨가 도착 곧 하는 모양인데요. 현장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현장 화면 보여주시죠. 여기가 서울 성동경찰서요. 성동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부선 씨가 오늘 우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본인도 이제 폭행 혐의로 상대 주민들을 고소하겠다. 고소장을 오늘 내는 건가요, 그러면? 예, 아직 접수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늘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조사 접수를 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예, 그 난방비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11월에 조사했을 때 그 사실에 가까운 곳으로 조사가 됐단 말이죠. 예, 128세대, 그러니까 난방비 빵원이 나온 세대가 128세대나 있었다라고 일단 서울시 조사가 나왔었고요. 그게 이제 일부러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기기 오작동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가 오가면서 현재 이제 구청과 시청한테 이제 조사를 받은 서울 성동경찰서 수사과에서 이 사건을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또 하고 있군요, 그 문제를. 폭행은 지금 형사과에서 이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난방비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과에서 지금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난방비 영원이라는 게 다 한겨울에 영원이 기록됐다는 그것인데요. 자,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인가요? 예, 지금 김부선 씨가 예. 지금 노란색 상의를 입고 이제 안으로 변호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아까 그 멍든 사진 페이스북에 올린 게 본인 그 목에 멍든 부분 아까 저희가 사진 봤는데요. 지금 봐서는 그 상처는 잘 보이지 않고요. 뭔가 뭐 발언을 할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네. 정말 이게 정말 연예계 데뷔 이래 이렇게 관심 가진 거 처음이고 언론인들이 대단히 늦었지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냥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마이너리티 삶을 살고 있는 그 아주 가난한 소시민인데 난생 처음 내 집 마련을 했는데 그 기쁨도 못 누리고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이 가진 자들, 지도층 인사들이요. 서민들을 돌보고 봉사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잘해야 될 리더들이 이렇게 염치 없고 아주 정말 파렴치한 짓들을 한 거를 발견을 했어요. 알게 됐고 그걸 무던히 언론들에게 알렸는데 언론들은 외면했고 결국에는 수십 년간 도열을 한 사람들, 남방 비리를 저지른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김부선이라는 다혈질인 여배우를 폭력범으로 다시 우리 사회에서 매장하려고 하다가 적극적으로 제가 연예계를 떠날 각오로 진실을 알리게 돼서 이렇게까지 이 사건이 불거진 거에 대해서 너무 씁쓸하고 울음도 나오고 웃기도 많이 하고 또 왜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언제 그렇게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지셨다고 집 앞에 와가지고 촬영하는 것까지 방해하면서 협박까지 하면서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당신 좋을 거 없다라고 하면서 벌써부터 저도 남방 도둑질을 한 사람이라고까지 하는데 우리 이러지 말아요. 우리 그냥 공동체 생활 전 제주도 사람이라요. 나눠 먹고 서로 지켜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파수꾼이 됩시다. 우리 다 그냥 곧 죽어 없어질 짧은 인생들이잖아요. 가진 자들이 조금 나눠주시고 좀 선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얘기가 길어지셨는데 죄송한데요. 이제 김부선한테는 이제 제가 충분히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저는 연기자로 좀 되돌려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관심을 갖는 거에 한 10분의 1만이라도 구청으로 시청으로 그리고 국토부로 청와대로 좀 알아봐 주시고 전문가들이 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0년의 오래된 과한피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한 가지는 향후 법적 대응이나 이런 거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너무 저급하고 유치하게 계속 폭력을 행사해서 맞았다 먼저 그랬는데 저는 분명히 폭언을 당했고 폭력을 먼저 당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연예인이란 이유만으로 그날 밤도 경찰서나 언론사에 알리고 싶었지만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김부선 같은 연예인은 인권이 없습니다. 일단 매장을 시킵니다. 그게 두려워서 옳은 일 하고도 김부선 씨가 숨어서 지금 눈물을 경찰에 흘렸다고. 출석하면서 경찰서 앞에서 기자들 만나서 정식으로 고발합니다. 저도 자신의 맞았으니까요. 심경 입장을 많이 맞았고 추가 밝혔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일방의 주장입니다. 경찰이 양쪽을 다 조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것입니다. 김부선 씨는 현재로서는 어쨌건 양측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고요. 일방의 주장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자, 우선 자신은 보통 사람보다 약간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소수다, 가난한 소시민이다 얘기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사회 지도층이다라고 지칭을 했는데 다른 주민들이 사회 지도층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김부선 씨가 생각하는 의미는 이 난방비가 빵원이 나온 세대 중 일부가 이제 부녀회장 그리고 이게 반상회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사회 지도층이라고 지금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지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녀회장 간부 그런 분들이 실제로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분들인가요? 아니면 부녀회장이니까 지도층이라고 하는 건가요?
뭐 제가 김부선 씨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김부선 씨의 의미는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제가 직접 그 폭행을 당했던 그 부녀회장님을 그때 현장에 가서 만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얼굴에 이게 주먹만한 멍이 이제 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김부선 씨의 폭행으로 그렇게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힘든 정도의 뭐 외양과 그런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걸 처음에 알리려고 했는데 언론들이 외면했다고 지금 주장했거든요. 한동호 기자도 혹시 이거 뭐 듣고 외면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물론 저도 맨 처음에 듣기로는 이제 김부선 씨가 반상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주민들과 같이 몸싸움이 있었다. 그 뒤에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전에도 어디에 뭐 언론에 알리려고 했었던 그런 모양인데요, 지금 그 말하는 걸로 들어봐서는. 예, 김부선 씨의 주장은 그 여러 언론에 알리고 싶었지만 자신이 이제 연예인이고 일부 공인으로 이제 취급받기 때문에 이런 거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참아왔지만 이렇게까지 불거진 이상 이렇게 정면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자, 그래서 난방비가 한겨울에 0원으로 나온 세대들이 128세대였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아파트나 또는 그 아까 뭐 부녀회장 이분들의 설명은 뭔가요? 네,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뭐 고의적인 조작은 없었다라고 아파트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아파트가 이제 뭐 되게 비싼 아파트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들이 주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집을 비우는 세대가 많았다. 그리고 뭐 남양이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어온 세대도 많아서 한겨울에도 난방을 틀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기 오작동이 확인이 돼서 0원이 나온 세대는 이제 평균, 그러니까 2, 3년 전에 데이터를 뽑아서 평균적인 난방비를 부과를 했다. 이게 이제 관리사무소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김무선 씨가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던 뭐 2년 전부터라고 하는데 그런 데는 뭔가 그 나름대로 확신이나 뭐 근거가 있으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제기하고 언론에도 알리려고 하고 뭐 그랬었던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도 이 해당 아파트에 설치된 계량기를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 계량기에는 이 AA 사이즈의 건전지 하나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빼게 되면은 이 계량기에는 난방을 써도 수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배터리를 뺐거나 아니면 고의로 방전된 것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펑펑 난방비를 써도 이게 0원인 난방비를 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철물점에 가서 이 난방기를 사보려고 했었지만 철물점 주인조차도 이 난방기기는, 이 계량기는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다. 배터리를 굳이 빼지 않아도 기기 자체에 오작동이 많아서 현재는 판매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한테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누가 예를 들어서 주민이 내가 내 집 거를 가서 몰래 뺐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배터리를 고의적으로 주민이 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보통 수명이 아무리 뭐 시계 같은 거에 적은 배터리 소모량을 있어도 2, 3년이면은 이게 방전되기 때문에 방전된 거를 고의로 방치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현재 지금 경찰이 이게 고의로 훼손을 한 건지 아니면 관리 부실이 정확히 있었는지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사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쯤이면 대략 결론이 나올까요? 일단 폭행 같은 경우에는 이 반상회에 CCTV가 담겨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폭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늦어도 한두 달 아니면은 결론이 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아까 CCTV를 봤었지만은 서로 이제 김부선 씨도 주민을 때렸고 주민도 김부선 씨를 때리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쌍방 폭행의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좀 크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난방비 수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경찰이 고의로 훼손하는 적은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의로 훼손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 요즘에 아주 조직적으로 지금 김부선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비리가 있었을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는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부선 씨가 우선 폭행 사건 조사받기 위해서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여드렸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